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상임위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MBC 사장 교체 추진을 앞두고 여야는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하며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상황 함께 살펴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과는 오랜만에 뵈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국회는 안녕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예상됐던 대로 그에 앞서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제가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예,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이전의 방통위원장들처럼 마찬가지로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에 사퇴한 건데요. 박원석 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사실은 김홍일 위원장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도 한번 탄핵 소추가 되니까 곧바로 사퇴했던 전례가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선 이후에 방통위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고 결국에는 이게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신구 정권 간의 공영방송을 둘러싼 뭐 일종의 쟁탈전 같은 이런 상황이 매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좀 개선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방통위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후보가 국회 청문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가 끝나고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MBC 이사진 교체부터 시작해서 방통위 이제 안건을 처리할 것이 예상이 되고 야당에서는 그 상황을 막고자 아마 지금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은 기관의 장인데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은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다만 이제 위원장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것으로 의제해서 탄핵소추를 한 건데 그게 법률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후에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러나 그렇게라도 야당은 시간을 벌겠다라는 게 탄핵소추의 배경인 것 같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지로 봤을 때 임명을 할 거고 그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문진 이사진 교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장 교체 나가고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야당은 또 탄핵하고 그래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방통위가 이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적은 처음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방통위가 필요한 건가라는 데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도만큼 지금처럼 치열했던 적은 없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결국은 MBC 현 체제를 지키려는 쪽과 또 교체하려는 쪽 간의 어떤 대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이제 이걸 지켜보면서 조금 이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게 탄핵과 사퇴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해서 되지도 않는 탄핵을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명백한 게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만 되는 건데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탄핵을 계속 올리고 또
192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의결은 된단 말입니다.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면 방통위원회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이동관 초대 방통위원장도 사표를 던졌고 예. 김홍일도 던졌고 이제 이 권한대행까지 던지게 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일시적 공백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 숫자, 의석만 노리고 했던 이 밀어붙이기의 의도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MBC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MBC의 사장 교체를 막겠다고 저렇게 지금 때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제일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MBC를 막겠다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방통위원회 그대로 대통령이 추천하고 여당 몫을 추천해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똑같이 가지면서 KBS, MBC 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5년 동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당이 되니까 KBS는 이미 뭐 정상화돼서 사장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치고 MBC만큼 막아내겠다는 노골적인 진영 간 편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방통위원회가 뭐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여야 간의 정쟁의 요소가 높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자기들이 숫자가 그때도 거대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거대 의석을 가졌던 여당 시절에 법을 고치던가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들 때는 자기 입맛에 맞는 공공방송의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고 야당에 되니까 저렇게 숫자로 밀어붙여서 되지도 않는 탄핵으로 지금 일정을 꼬이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 한번 찾아봤어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도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예. 그때 박근혜 정부가 또 공영방송 사장을 뭐 선임하려고 하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뭐 극력 방발하면서 언론노조랑 같이 내놓았던 개혁의 안들이 지금 주장하는 방송사법에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왜 정권의 낙하산을 막자 이거죠. 그래놓고 자기들은 2017년에 정권 잡고 또 그대로 안 고치고 한 거거든요. 야당이 될 때만 그런 지적을 그렇죠. 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지 우리 국민들 똑똑히 보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저렇게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탄핵을 먼저 되지도 않는 시비를 걸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럼 사퇴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 임명해요.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 탄핵이라는 정말 절차와 제도를 저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의도를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따끔하게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예, 여당도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서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김현 간사인가요? 그분이 직접 발의하셔서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기 위한 이 법률안을 제출하시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 뜻은 뭡니까?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도 명확하게 아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게 너무 명백한 이 입법부의 행동을 이렇게 반복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통령실도 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가 적법성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박 의원님, 예.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적을 했네요. 뭐 여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의 법률적인 허점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 거고 또 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이제 그런 걸 따지기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짚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좀 전에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 중에 결국 그 실효성도 없는 탄핵안을 야당이 MBC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사태를 야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인이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대 방통위가 정치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번 정권에서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했던 전례는 없어요. 여야 의원들이 논란 끝에 수의 논리로 아무래도 여당 추천이나 여권 추천 의원이 다수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통과했던 적은 있어도 야당 추천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법 해석상 논란이 따르는 그런 2인 체제를 가지고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갖는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직무집행이다 해서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런 거죠. 지금 여권에서는 야당을 향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과거 자신들이 여당일 때와는 다르게 MBC를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여서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노고라 하는 게 문제의 원인이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이런 책임론을 반복할 게 아니고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이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일정하게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어지는 법인데 또 여당에서는 그걸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럼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법안대로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추천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언론노조나 또 기자협회나 이렇게 현재 야권과 가까운 그런 단체들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돼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야당의 편향된 인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런 정쟁성 악순환을 반복할 게 아니고 조금은 좀 중립적인 그런 전문가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뭔가 좀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이 과방위뿐만 아니라 이 국회 전체적으로 좀 정상적으로 좀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의 정청래 상임위원장의 정말 어떻게 보면 코미디 프로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한국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거의 일방통행적인 동무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과방에도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웃지 못할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가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의 진영 간 힘겨루기와 완력 투쟁만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국회가 일하는 곳인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방통위원회와 관련된 여야 간의 이 진영적인 이 패싸움은 저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법을 밀어붙이는 건 여러 가지 뭐 좋은 개혁안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보면 있긴 있는데 결국 핵심은 방통위원회가 임명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이사진 숫자를 늘려서 친야 성향,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외곽단체들을 사람들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거부권 행사가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2013년 이야기했던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그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내놓았던 안 중에 하나 뭐냐면 특별 다수제 방송사 사장 선임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과반수로 그냥 이사들이 결정하면 여당 추천 이사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항상 여당 추천의 의도대로 방송사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특별 다수제는 뭐냐면 방송사 사장만큼은 3분의 2의 이사가 찬성하는 사람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추천 이사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임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면 방통위원회는 어차피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되는 기관이고 그럼 방통위원회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고 또 여야의 국회 추천 몫이 있으니까 5명 구조로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통위가 구성되지 않는 건 민주당, 야당이 야당 몫의 국회 추천 몫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을 지금 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몫만 지금 2명이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건 그 대통령의 고유한 임명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 사장의 낙하산, 뭐 언론 장악 관련해서는 특별다수제라도 그럼 지금 해라.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또 빼버리고, 빼는 게 그것도 물타기 하고 이사의 숫자를 뭐 20몇 명으로 늘려가지고 친진보 성향의 이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진영 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방송사법 갖고 저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충돌을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좀 합리적인 안으로 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방통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 MBC 문제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MBC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MBC를 보고 저게 공영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노영방송이죠. 그 부분만큼은 국민의 요구대로 정리를 좀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방통위원회와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여야가 다시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MBC 사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임을 좀 되도록 빨리 좀 임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진숙 사장 임명 전에 그 상임위원장 후임부터 임명을 하지 않을까? 이준숙 위원장 임명 전에 그 후임 부위원장 임명부터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준숙 위원장이 어쨌든 청문회 끝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다시 그걸 국회에 재송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될 경우 임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상임위원을 임명해 놓고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그 즉시 아마 박문진 이사진 교체에 나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가 또다시 이제 탄핵 소추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임명과 동시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임명과 동시에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핵을 할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MBC 박문진 이사진을 선임하면 그걸 또 그렇죠. 그걸 위한 명분으로 해서 방통위원회, 2인 방통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안건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탄핵 소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시간 계산상으로 보면 지금 야당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그 자진 사퇴 이걸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자진 사퇴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 철회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아마 이제 그 박문진 이사진 교체를 하고 나면 그 사장 교체는 이제 이사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진숙 그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거고 그러면 이제 직무정지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또 사퇴해서 또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똑같은 절차를 반복할 건지 그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영문도 잘 모른 채 이 상황이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을 들여다보거나 특히 국회 상황 중에 이 정치 상황 중에도 이 방통위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조악하기 그지없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여야가 서로 한쪽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야는 서로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한 대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국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파행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 핵심적 원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안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양국관리법이나 또 우리 코로나 상황 같은 데 대비해서 이 간호 인력을 늘리기 위한 간호사법이나 이런 것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결국 그 야당이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은 수가 있으니까 수의 논리로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은 계속 합의 안 된 법안은 거부권 행사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게 합의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대안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 다수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거듭 여소야대가 된 건 그 민심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데 조금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지금 임기 시작한 이래로 야당 대표를 딱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 결국에 이 정치적 파행을 낳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거부권 정국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그 의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이 방송 사법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그 공방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영문도 잘 모른 채 좀 이 상황을 좀 짜증스럽게 좀 지켜보시고 계실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몇 번 이 상황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보시고 이 그 공영 방송을 둘러싼 이 여야의 그 싸움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그 본질 왜 이렇게 일이 반복되는지 좀 많이 알게 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신임 사장 선임 문제 과정에서 논란이 컸습니다. 장기간의 노조 파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해고가 있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해고된 노동자 쪽 노조 쪽에서 또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의 여야 간의 정권 교체보다 공영방송 안에서의 정권에 따른 사장 교체와 이른바 그 간부진 교체라고 할까요? 이게 훨씬 더 치열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각에서 듣기로는 그 공영방송이 그런 과정을 한 10수년 겪으면서 이미 공동체 안에 공동체 문화가 파괴됐다는 말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방통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이진숙 후보 청문회, 그다음에 이 또 뭐 탄핵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면서 일단 이 문제는 일단락이 곧 되겠습니다. 될 거고
MBC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가을 지나면 이사 선임이 끝나면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되면서 일단 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라면 문재인 정부 5년 그렇게 엉망이 됐던 그 방송의 어떤 공정성의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상화시킨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그 안에 내부의 공동체의 부침까지, 공동체 붕괴까지 가져오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어떤 제도와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건 정말 필요한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공영방송 제도 하나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다 그렇게 마련돼 있거든요. 이걸 정말 무슨 후진국의 남미에서 일어나는 탄핵 남발처럼 탄핵에 막 계속 오용되고 그 과정에 또 반작용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치열한 또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저는 이건 세계 10위 규모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에 걸맞지 않는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국민들 앞에도 좀 면목이 없는 일이고 좀 공영방송 일원으로서 뭐 저희도 착잡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야당 지금 방송사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어제 오늘도 방송사법에 반대하는 여당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도 하루 더 연장해서 사흘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당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사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책임을 엄히 묻겠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 100% 부적격 인사인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임명을 강행한다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진숙 후보가 이제 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MBC 박문진 이사장 이사들 선임하면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자, 이진숙 후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국회 과방에서도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상황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기야는 지금 방통위에 간부가 119에 실려 나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상임위를 계속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 직인으로 된 공문서를 통해서 의장의 허가를 득한 걸로 했죠. 그러나 그 공문서를 보낼 때 예하 간 협의가 있어야. 저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이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정면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후보자가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에 현재 하기로 했던 이틀에서 3일을 연장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회의의 의사진행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네, 청문회 개최 적법성 논란이 지금 법사위를 넘어서 과방위까지 지금 번진 상황인데요. 이제 박 의원님, 일단 이제 향후에 이제 이진숙 후보 이제 위원장이 됐을 때 이제 야당에서 이제 탄핵안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정부 여당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바로 이제 당장의 공백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MBC 이사 선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이슈가 이제 공영방송 그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는 이슈였거든요. KBS는 이미 이제 그게 정리가 됐고 이제 MBC가 남아 있는데 MBC 이사진 교체에 이어서 그 임원진 교체까지 하고 나면 방통위가 특별한 쟁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진숙 사장은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나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제 탄핵안이 들어왔을 때 지금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개월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수개월 동안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공백 상태로 아무 결정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야당을 비판하겠죠. 왜냐하면 2인 체제가 돼야 최소한의 결정이라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임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제 그것 역시 바람직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이걸 뭐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도 지금 이미 이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없고 어쨌든 이진숙 그 위원장은 임명 강행될 거고 그러면 이제 MBC 이사진 교체에 나설 거고 그러면 탄핵안이 발의가 될 거고 탄핵이 이루어질 거고 이게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여기서 좀 이게 좀 다른 기존의 관성과는 다른 그런 어떤 대안을 만들면 좋겠는데 지금 여야의 대치 상태라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지금 국회 청문회 상황을 좀 지켜본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3일 청문회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사청문회법에 3일 이내에서 청문회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3일까지 하는 게 법적인 논란은 없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거죠. 보통 장관급 공직자는 하루, 그다음에 총리는 이틀. 이게 그동안의 청문회의 관례였는데 이제 관례와 다르게 3일을 꽉 채워 청문회를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다라는 게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고 여당은 관례가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3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진숙 후보자, 이건 제 개인적인 그 평가인데 청문회를 보면서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도 이진숙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혹은 언론관, 방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방통위원장을 맡기에는 심각한 결격이 좀 있다고 봐요. 제가 의문이 점은 이런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정권의 의지대로 직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듭해서 왜 이렇게 무리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방면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계시던 분인데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분이 과거에 맡았던 직무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는 공직입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던 분을 갑자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옮겨 앉혀서 결국에는 이제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진숙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다른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전문성도 있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을 수 있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죠 핵심적으로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논란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드에 맞는 인사를 고집하고 그로 인해서 당사자인 그 공영방송이나 혹은 그 관련된 현업단체들이나 야당의 반발을 더 크게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인물들이 더 있을 텐데 왜 하필 이진숙 후보자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좀 달리 보면은 그 전장터로 MBC, 그러니까 MBC가 전장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왜 하필 이진숙 후보냐 뭐 이렇게도 좀 되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야 간의 기싸움이나 방통위 그다음에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한치 양보 없는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전장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마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사를 선발했다는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BC 출신이시고 또 MBC가 또 진보 정부 시절엔 또 나름대로 고초를 겪었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걸 지금 전장터로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MBC 건이 마무리가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더 이상 공영방송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렇게 소모적인 기싸움이나 이 진영 싸움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영방송의 어떤 정치적 중립적인 보장 방안 이런 것들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합당한 분들을 또 방통위원장으로 또 잘 찾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사청문회 뭐 밀어붙이고 어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무리한 뭐 발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본인도 법화 문제되는 또 사실은 조금 해명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또 다른 전장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법사위입니다. 오늘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은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종호라는 분
뭐 그분이 마치 뭐 이 로비의 금융 로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뭡니까?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예? 이거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즉각 이 청문회 중단시켜 주세요. 중단시켜 주세요. 성석준 의원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 1차 청문회는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열었었고 오늘 2차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명분으로 해서 열렸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민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해서 자신들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이제 불참한 걸 문제 삼았고요. 여당은 이 청문회 개최 자체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 의무 또한 없다 이렇게 맞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법은 아니죠. 어쨌든 청원안에 대해서 청원안도 의안이기 때문에 의안에 대한 국회 청문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례가 없다는 거죠. 대통령 탄핵안이라는 게 청원안 내용이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유발하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파행인 거죠. 증인들이 저렇게 안 나오면 청문회를 하는 그런 취지는 없고 그냥 서로 간에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전행 절차는 불가능한 거고 각자의 명분 쌓기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꼭 바람직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국회의 각종 이제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가 열렸어요, 입법 청문회가.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 뭐 한동훈 특검법 이거에도 입법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파행으로 이른 청문회하고 똑같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반복될 수밖에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 그래서 청문회라는 게 국회의 조사 절차거든요.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하고 또 자료 제출받고. 청문회 개최 자체를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합의가 안 되면 어쨌든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안 된 청문회는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죠.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한데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22대 국회 초반기에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그동안에 잘 사용되지 않았던 권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뭔가 국회가 활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생산적이지는 않은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저는 터닝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저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진전된 합의를 여야가 좀 이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다른 기류가 등장을 했어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등장을 했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뭐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 이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금 진전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여야가 합의하에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슈는 제가 보기에 최혜병 특검법인 것 같아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장관이 마침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태원 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여야가 조율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혜병 특검도 한 걸음 진전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뭔가 이게 국회 운영 전반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 김근식 실장 의견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법사위에서 저렇게 청문회를 하는 게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전례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원장 맡으면서 이렇게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국회법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최민희 가방위원장도 국회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럼 국회의장 선출할 때 또는 각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국회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냥 후보가 나와서 후보를 놓고 의원들이 표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고 배분된 상임위에 의해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국회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규범인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과방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법대로 한다. 전례 없이 규범을 깨트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란 그 법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민주주의가 망한다는 것이 바로 법조문 가지고 해석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 쓰겠다는 걸로 계속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탄핵도 남발이 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또 남발이 되고 있는 그대로 2심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 나는 대법원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니까 그 법대로 나 하니까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대표까지 되는 이런 웃긴 민주주의의 자화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탄핵 청문회 자기들은 마음대로 국회법을 해석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지만 그동안의 규범과 관리에 따라서 된 적이 없는 겁니다. 탄핵이란 여기 청원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하소연이잖아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하소연. 거기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적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뭘 억울한 하소연을 한다고 그걸 받아들여서 청원을 수리해서 청문회까지 옵니까? 저는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국회법 공부를 하고 나서는 민주주의 공부 좀 하세요. 민주주의 공부. 법조문 따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가드레일 역할을 한 국회 내 타협과 협상과 대화의 규범을 먼저 배우세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겠죠. 예, 인내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